안녕하세요. 공당의 생장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오늘 저희 4단원 인사 파트에서요. 챕터 4 공무원의 동기부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으쌰으쌰 이 내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일반 처음부터요. 여러분 동기부여 되려면 돈 많이 주면 되죠? 여러분 이겁니다. 돈 많이 주면 된다. 이제 그 내용 배울 거예요. 보수 배우는 거고요. 그 연금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만 더 확장할게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 뭐의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고충심사위의 기능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 표현을 쓰면 좀 안 좋은데 애로사항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고충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야? 애로사항. 사람마다 애로사항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충심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냐면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중앙고층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거예요.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혁신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청심사 같은 경우는 범위는 넓어요. 근데 결정나면 구속력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고충심사는 소청심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신분상 불이익입니다. 여러분 범위는 좁지만 딱 결정나면 그걸 따라야 돼요. 구속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무슨 심사제도는 결정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을 기소하지만 고층처리제도는 결정에 대해 구성이 없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 관계기관의 장을 기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반대되는 견해가 공수처제, 공수처리제도는 결정에 대한 구성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다? 소청심사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또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으쌰으쌰하면 공무원의 제한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정과 모두 지급할 수 있어요. 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야지 파이팅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굉장히 우수한 좋은 기본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인사상 특정과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어야죠. 능력에 맞게. 그래서 요즘에 막 충주시라고 하는 우리 보면 막 우리 유튜버 하는 공무원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잘하면 인사상 특전 주고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시간의 근무수당에 뭐는 지급이 가능하나 실적분은 지급할 수 없다. 이 선지가 났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뭐 두 번 나오지는 않을 건데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딴 사람들도 알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출공부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온 걸 또 나온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두 번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도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왜? 나는 틀리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아니까. 그래서 이건 딱 정해진 돈은 받을 수가 있어요. 정액분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적분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싹 쌓아놓고 나 이만큼 했어 라고 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딱 정해진 돈은 받을 수 있고 정액분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케이 실적분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는 생계비 기준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속급은 근속요소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다. 여기서 키워드는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죠. 생활을 보장한다. 이게 생활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중에 뭐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같은 일하면 같은 돈 줘야 되겠죠? 직무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요. 일단 계급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공급이나 생활급을 주는 거고요. 직위분리에서는 직무급, 그 다음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직능급,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준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뭐 연봉제에서 기본 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며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반영되는 직무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고공단에서 들어봤죠. 고공단. 그리고 고공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고공단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500개 직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나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직무급으로 나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공무원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근무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1, 3급이 통합관리되니까 옛날에 한 1급 정도 있는 분이 있고 3급 정도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를 반영해서 기준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기준급이 설정된 게 이게 기본 연봉이에요. 여기서 이제 매우 우수 받으면 그 기본 연봉의 18%를 더 받는 겁니다. 그게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연공급과 실적급 혹은 능률급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잘하면 돈 더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과상여금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과상여금 제도. 그래서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죠. 돈도 주니까 성과에 따라서 기존의 연공급을 실적 혹은 능력으로 개편한 거다. 성과상여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장국의 중앙 통제를 줄이고 수당의 신설, 통합, 폐지와 절감 예산 활용 등에서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요. 여러분, 재정당국의 중앙 통제를 줄이는 거예요. 기구 정원 조정에서. 그리고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딱 정해져서 나오는데 이제는 총액 인건비죠. 총액 안에서 네가 좀 자유롭게 해 라는 총액 인건비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2014년부터 지방은 기준 인건비 제도 좀 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총액 인건비 제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은 뭐라고요? 기준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의 뭐뭐는 기금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기금제는 운영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다. 우리나라는 기금제와 기여제거든요. 연금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여제와 기금제. 여러분이 돈을 일정 부분 냅니다. 그래서 기여제라고 하는 거고요. 목돈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 대상에는 군인, 공무원 임용 전에 견습 직원은 포함되어 제외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군인 같은 경우는 군인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전에 견습 직원은 오케이 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 관한 사항 등 뭐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은 단체 교섭이 될 수 없다. 근무 조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노동 3권 중에 단결권 있습니다. 단체 교섭권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 없습니다. 근데 단체 교섭할 때는 근무 조건만 관련된 것만 교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노동조합 한번 잠깐 볼까요? 노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33조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우리 설립입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여러분, 이 노조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여러분, 전국 단위의 노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복수노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노조도 가능하고 전국 단위 노조도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노부 장관한테 신고하면 되는 거고요. 단체 교섭은 근무 조건에 대해서만 교섭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입 범위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6급 이하 있는데 이제는 그 6급 이하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중에 외무 영사, 외교 정보기술 직무, 외무 공무원, 소방, 교육. 하지만 교원은 제외. 왜냐하면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 노조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외되고 별정직 공무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드디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무직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입 배제 보세요. 지휘감독권 행사 업무 총괄하는 공무원 안 되고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 종사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노조의 조합원 지휘로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다. 교정수사,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그래서 경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관님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시죠. 경찰은 노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임, 무급휴직, 전임자는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바뀌는 내용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전임자죠. 이제 전임자가 인정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리 관한 법률상 몇 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옛날에 6급이었는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사라져요. 이 내용 자체를 X 꺼주면 된다. 그냥 일반직 공무원 6급이야 있는데 이 내용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6급 이하가 사라졌다를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무원의 이제 동기부여 으쌰으쌰 우리 한번 했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들 이제 우리 뭐라면 공무원의 통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열심히 그래도 가끔 시간 날 때 봐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당에서
강의하는 김기대였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쌓아나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